관련 문제들을 배울 거예요. 가중평균도 배워야 되고 이중복, 삼중복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이중복, 삼중복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인가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중평균 해서 옆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단의 크기가 큰 쪽으로 평균이 가깝게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거 배워본 적 있을 거야. 저는 수포자라 잘 모릅니다. 몰라도 돼요. 그러면 평균값은 구할 줄 알지? 잊어버렸는데요. 그래도 돼요. 우리 예전에 평균값은 두 변수 사이에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고 기억 안 나? 내가 수학처럼 이렇게 풀면 안 돼. 평균값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평균의 성질들이 있잖아. 하나의 변수는 큰 수, 하나의 변수는 작은 수. 그 안에 어디 지점에 평균이 존재할 거다. 그런데 가중치가 같다면, 무게가 같다면 가운데 있을 거고 무게가 다르다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가중평균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리재기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거리를 재서 평균값을 구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제일 먼저 뭘 배울 거냐면 단순평균이라는 말을 좀 배울게요. 단순평균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공식으로 써보면 자료의 개수 분의 자료값의 합 이걸 구하는 게 단순평균이라고. 너희들 국어 점수 100점 맞아라. 내가 기원하는 거야. 100점 맞아라. 그 다음 영어 점수 100점 맞을 필요 없다. 90점만 맞아라. 이 정도 맞으면 대학 간다. 웬만한데 사문으로 안 조지면 간다. 예? 어쨌든 갈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자, 요렇게 있을 때 우리는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거야. 평균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국어와 영어의 자료의 개수 2개, 국어 점수 100점 더하기 영어 점수 90점. 그럼 얼마 나왔어? 95. 자, 그러면 95점이라는 이 점수가 있는데 자, 100점이라는 변수와 90점이라는 변수 그리고 평균 95점이라는 값이 있는데 우리 가중평균은 거리재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재보니까 얘 5점 차이나 얘 5점 차이나 어머 거리가 같네 이런 거죠. 패턴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얘네 단순평균은 성비가 1대1 이런 말로 많이 나와요. 성비가 1대1. 당연히 얘들아 이게 문제로 출제되진 않아. 왜? 이제 성불평등 문제를 시험 문제 내지 않잖아. 우리 성렬이 형이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킬러 문제라고. 나와도 좋은데 니네들 맞출 거니까. 자, 그런데 단순 평균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가중평균이라는 놈을 배울 거야. 가중치가 더해진, 그러니까 무게가 더해진 평균을 우리는 가중평균이라고 하는데 이 가중평균의 공식은 뭐냐면 가중치의 합분의 자료값 곱하기 가중치의 합을 우리는 가중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중평균은 가중치의 합분의 자료값 곱하기 가중치의 합. 공식 정도는 외워야 돼, 이거 공식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일단 활용을 할 거야.
얘가 뭘 나타내고 있는지 살피면요. 자, 보세요. 국어 점수가 100점이야. 이제 내신 산출을 한번 해볼게. 영어 점수가 90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내신을 산출할 때 그냥 점수의 평균을 내지는 않을 거야. 그럼 여기다 뭘 하게 되냐면 각자의 시수를 곱해줘. 가중치를 더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6시간 해봅시다. 여기는 4시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평균값을 한번 구해볼게. 평균값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한대요.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얘네가 가중치가 되는 거야, 가중치. 그 다음에 얘네가 뭐가 되는 거지? 얘네가 자료값이 되는 거야, 자료값. 자료값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가중치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6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6 더하기 4. 그 다음에 자료값 곱하기 100 곱하기 6 더하기 90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96 이렇게 나오겠지. 96. 960을 10으로 나누니까 96이야. 자, 그럼 96점인데 우리가 지금 가중평균을 배우는 게 왜 배운다고? 거리재기 하려고 배운다고 얘기했잖아. 이 평균값과의 거리를 살펴보게 되면 평균값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이 자료값의 100점은 얼만큼 차이나? 4점 차이가 나. 그 다음에 90점은 얼마 차이나? 6점 차이가 나는 거야. 6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무거운 쪽으로 평균값이 어떻게 됐어? 움직여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이랑 나랑 시소를 한번 탈게. 우리 아들 이름 인이야. 그 다음 나는 정. 우리 아들 몸무게 아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가끔 본대. 내 강의. 내 몸무게 커밍아웃 한 거야. 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수평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 무게중심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옮겨줘야 되겠지. 어느 쪽으로? 인위 쪽으로 옮겨줘야 되지. 정 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 정 날라가. 우리 아들 엄청 무거워.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빠! 그러면서 나 그럴 때마다 숨이 빡 막혀. 하지 마라, 이제. 너 무게도 생각해라. 그러면 이제, 아빠! 그럼 놀래잖아? 그럼 살짝 이렇게 와갖고 위에서 눌러. 무서워요. 네. 그래도 터지면 어떻게 나? 자,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게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거운 쪽으로 평균값은 움직인다. 즉, 평균값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중치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여기 돌아와봐. 여기에 친구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뭐야? 서로 크로스하고 있지. 거리값과 가중치가 크로스하고 있지. 이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 방정식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주면 크로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조금 있다가 이걸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야.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못해? 다 잘할 수 있지? 필요한 뭐 안 적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적어도 되지? 지워도 되지? 지워요? 네. 자, 단순 평균만 지워야 돼. 근데 조금 있다가 공식 쓸 거거든. 공식을 쓸 건데, 네. 자, 여기 한번 볼게.
이런 문제가 예전엔 대표 유형이었어. 대표 유형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뭐 줬지? 자료값이 뭐지? 수급자 비율이지. 얘가 우리가 받은 자료값이잖아. 우리가 받은 자료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지? 지금 요 공식들을 보니까 뭐 구하라고 하고 있어 지금? 밑에 선지에 수급자 수를 구하라고 지금 나와 있죠. 수급자 수를 구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급자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수급자 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 수급자 수는 수급자 비율 곱하기 해당 지역의 인구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건 수급자 비율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얘는 자료값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뭐 배우고 있어? 해당 지역의 가중치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그럼 가중치가 해당 지역의 인구라고. 무슨 얘기냐면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전체 지역은 A지역의 인구에 따라서 여기에 수급자 수가 달라지게 되겠지. 인구가 100만이야. A지역 3%가 수급자. 그러면 얼마? 3만이 수급자란 얘기야. 얘가 200만이야. 그러면 여기가 4%니까 8만이 수급자란 얘기야. 이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요 지역의 인구와 요 지역의 인구와 요 지역의 인구 비율들을 알아내서 수급자 수를 구하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야. 근데 요즘은 이걸 물어보진 않아. 거리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 거리 제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에? 그러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살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거리 제기를 할 때 두 지역의 거리를 잴 때는 훨씬 쉽다? 훨씬 쉽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잖아.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하고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1만큼 차이 나고 여기가 2만큼 차이 나서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쪽이 1배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중평균의 거리제기야. 지금까지 한 게 이거라고. 근데 3개가 나오면 어머 4개까지 나왔었어. 이 지역이 4개까지 나왔었는데 별거 아니야. 그냥 별거 아니야. 뭐냐면 잘 봐. 2가지만 외우면 돼. 같은 것은 빼고 거리 제곱 크로스. 같은 것은 빼고 거리 제곱 크로스. 그 다음에 같은 것은 묶고 거리 제곱 크로스 하면 돼. 같은 것은 묶고 거리 제곱 크로스. 이거 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다고. 그럼 다 끝나 그냥.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얘가 평균값이야. 가중평균값이야. 여기가. 그리고 얘는 각각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같은 것은 빼고 거리 제곱 크로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하고 뺐어. 같은 걸 빼고 평균과 같은 숫자는 빼. 왜 거리 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몇이야? 3이고 여기가 몇이야? 1이야. 어디가 더 가까워? A지역이야? C지역이야? A지역이 더 가깝지.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랬어. 선생님, C지역이 더 가까운데요?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길이 차이 한번 보세요. 선생님 하기 쉽지 않지. 가까운 건 이거다. 이거다. 그리고 뭐 하라고? 크로스 하면 된다고. 크로스 하면 된다고. 크로스 이렇게. 그러면 비중이 나오는 거야. 가중치가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뭐 하면 돼?
B지역 인구는 A지역 전체 인구의 2배다. 이렇게 하면 되고. 됐어? 그 다음, A지역에 얘가 인구를 얘기하는 거잖아. 300 뭐 이렇게 쓰지 마. 숫자가 너무 커지면 니네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3 쓰면 돼. 그러면 3이 A지역, B지역이 6, C지역이 1. 그러면 전체 지역은 얼마?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됐어?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3에 3이니까 9명이 수급자란 얘기야. 그 다음, 6, 4, 24명이 여기는 3, 7, 1은 7, 그 다음에 여기는 40. 봐. 전체 수급자 수는 C지역의 수급자, B지역의 수급자, A지역의 수급자 모두 다 더한 값이야. 빵꾸를 내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중간에 하나 빠져 있어도 얘와 얘를 가지고 풀 수 있겠지. 얘에서 얘네 둘을 빼면 여기에 수가 나올 거니까 할 거야. 조금 이따 할 거야. 이게 다야. 거리재기가. 자, 거리재기 뭐라고? 거리재기? 거리재기. 같은 것은 빼고 거리 재고 크로스. 그 다음에 같은 것은 묶고 거리 재고 크로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건 했으니까. 이게 몇 쪽이냐면요. 60쪽. 60쪽에 수급자 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준비. 잠깐만 다시요. 잠깐만, 이거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얘가 같은 것은 빼고 거리를 재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거 아니니? 이게 왜 이런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지 제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알려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네.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 우리 가중평균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 저기 써있잖아. 가중평균 가중치의 합분의 자료값 곱하기 가중치의 합이 가중평균의 평균값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봐. 나는 여기 가중치를 모르니까 A의 가중치를 A, B의 가중치를 B, C의 가중치를 C라고 할게. 그 다음 A지역의 자료값은 3, 가중치는 A. 그 다음에 B지역의 자료값은 4 곱하기 B 더하기 그 다음에 C지역은 7의 자료값을 가지고 있고 가중치는 C. 이게 몇이란 얘기야? 전체 4라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전개를 해보면 3A 더하기 4B 더하기 7C는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되는 거야. 이때 봐. 얘하고 얘는 지워지게 되겠지. 연산에서 서로 지워질 거 아니니? 그러면 얘하고 얘가 담당하는 게 뭐야? 얘하고 얘가 이걸로 나타난 거지, 지금. 맞아? 어렵지 않잖아? 그럼 얘네를 구해보면 얼마야? A는 3C네. A는 C의 3배란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거리를 쟀어. 거리를 재고 크로스 한 게 여기가 3,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아까 그거 시간 줄 테니까 수급자 수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준비, 땅.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런 걸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6666 같은 숫자가 나와 있는 건 거리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면 안 돼요. 그럼 아무거나 잡아서 하시면 돼요. 여기하고 여기가 잡혀져 있지. 그러면 얘가 없어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도 하나 빼줄 수 있거든. 이렇게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같은 것은 빼고 거리 재고 크로스 할 거야. 이렇게 크로스 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약분 같은 것들을 좀 해주면 더 쉬워요. 그러면 여기가 1, 2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 여기는 2고요. 여기는 3이 되겠지. 그럼 여기 크로스 하면 2고 여기가 3이 되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야? 6이 되겠지? 6이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써? 6, 18, 12, 66에 36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 6, 12, 36, 18, 66에 36 이렇게 돼 있지? 이것도 해? 나의 수학 능력을 수학 실력을 볼 거야? 안 해도 되지? 밑에 답 있잖아. 실망해.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안 나와 있네. 준비. 그리고 땅. 뭐야? 생각하는 거야?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니네가 그 거리를 못 재고 있는 거가 왜냐면 니네 배운 대로 또 거리 재려고 하는데 숫자가 안 보이지. 어? 그럼 뭐 여기다가 내가 남겨놓은 게 뭐가 있어? 얘만 남겨놨잖아, 내가. 그럼 저대로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 물론 평가원에서는 잘 내지 않는 스타일이긴 해. 자, 봐. 저기 뭐라고 돼 있어? A 지역 인구는 B와 C 지역 인구의 합과 같다. B 플러스 C지. 그래? 그럼 가중치의 합이라고 그러면 A 지역은 뭐가 되는 거야? B 플러스 C. B 지역은 B라고 놓고 C는 C의 가중치를 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A 지역은 36, B 플러스 C. 여기가 A잖아. 얘가 A잖아. 그 다음 더하기 38, B 더하기 50, C는 4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 B는 C 이렇게 나오더라? 맞을걸? 36에 38 더하면 74. 그 다음에 50에 36 더하면, 어? 어? 76. 그치? 그럼 80에서 빼주고, 그러면 되잖아. 맞아? 아, 이해했어? 안 되면 그냥 공식에 넣으세요. 공식에 넣으면 해결이 돼. 무조건. 거리 재기가 안 되면 공식을 넣으면 돼. 3개까지는 거리를 재는 게 빠르고, 4지역이 나오면 공식에 넣는 게 빨라. 3개가 내가 다 해볼 거 아니니.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볼 거란 말이야. 어? 그럼 하면 돼?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어떻게 되니? 여기 뭐야? 1대1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뭐야? 2가 되지. 그러면 전체는 얼마야? 4가 되겠지. 그럼 얘네 인구 비율이니까 여기가 72가 될 거고 38이 되고 50이 될 거고 160이 되겠지. 됐어? 오케이. 그럼 다음 것도 해볼까? 준비, 땅. 공식에 넣어봤어요? 음, 안 넣어도 되게 해줄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쉽지 않죠? 하나만 묶는다고 해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세 개를 다 구하기는 힘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것은 묶고, 거리 재고, 크로스 하면 돼요. 얘네 합해서 1, 얘 1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식에 넣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A 더하기 20B 더하기 30C는 25가 나와. 그러면 뭐냐? A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지, 이렇게. 됐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야. 뭐냐면, 자, 두 가지만 알면 다 풀 수 있다. 같은 것은 빼고, 거리, 재고, 크로스. 같은 것은 묶고, 거리, 재고, 크로스 하시면 돼. 알겠죠? 네. 같은 것은 묶고, 거리, 재고, 크로스. 같은 것은 빼고, 거리, 재고, 크로스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여기 봐봐.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일단 밑에 같은 거를 이렇게 놨어. 같은 걸 놨고, 빼고 거리를 쟀어.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6이고, 얘가 2죠. 그러면 약분해서 크로스 하면 3,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같은 것을 묶었어. 밑에 10, 10, 10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5야. 약분하면 1대 1이야. 얘네 합한 값이 여기가 돼야 돼요.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가 8이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지워도 돼요? 자, 요렇게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얘는 아까 한 거니까 넘어가죠. 얘 한번 해볼까요? 여기 몇 쪽이냐면 64쪽. 준비, 땅.
자, 봅시다. 얘들아, 여기는 4개가 나왔네? 4개가 나오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얘네부터 먼저 집어넣어. 조건부터. 조건을 집어넣고 공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뭐냐? A지역이 1일 때 얘가 0.5, 얘가 0.5래. 소수점은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2, 1, 1로 바꿔서 해볼게. 훨씬 잘 보이잖아. 그럼 2 더하기 1 더하기 C 더하기 1 이게 공식이 되겠지? 가중치? 그러면 2, 4, 8 더하기 3 더하기 7C 더하기 7은 5, 5, 4, 20 더하기 5C는 18 더하기 7C C는 1, 1, 5, 끝. 이렇게 되겠죠. 됐네? 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가, 뭐, 이거는 할 수 있겠지. 이거, 이제 더 안 해도 되지? 이제 다 할 줄 알잖아. 자꾸 하면 시간만 가잖아. 이것만 한번 해보자, 이거. 이제 칸 채우기. 빵꾸 난 거 채우기. 몇 쪽이냐면, 66쪽. 자, 빵꾸 나서 채워서 한번 해봐요. 준비 땅. 이제 너무 쉽다고 지금 거만해지셨는데 다들 쉬워요. 너무 조금 이제 이런 거 배우면 금방 이제 끝나. 자,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이걸 채워야 되죠. 그럼 빵꾸 난 걸로 거리 재선 절대 안 됩니다. 빵꾸 난 걸로 거리 재지 말고 여기 보이잖아. 여기다가 거리를 재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6, 1 조건에 따라서 B지역 인구는 A지역의 2배임. 재밌는 평가원의 출제를 보면, 출제 패턴을 보면 이 해에 이런 문제들이 3번 나왔을 거 아니야. 6월, 9월 평가원에 나왔을 거 아니야. 전부 다 3, 6, 1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10이었어. 그리고 평가원에 내가 통계 분석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그걸 보면 여기가 10 아니면 5로 맞춰져 있어. 다 문제들이. 아까도 2, 1, 1, 1 이렇게 해서 5로 맞춰지지. 왜 그런 줄 알아? 평가원 놈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래. 숫자가 6, 7 이런 거 나오면 곱해줘갖고 값을 구해야 되잖아. 5단위면 쉬워지지. 그래서 그런 거야. 평가원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아. 여기 80이고요. 여기 11이고요. 6, 7에 42면 여기가 27이 되겠죠. 왜? 여기서 얘네 둘을 빼주면 얘 값이 나올 거고 얘를 다시 얘로 나눠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거 중복수급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수급자는 최근 트렌드다.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인구수를 구하고 중복수급자 수를 고려해야 한 가지 제도의 혜택만 받는 사람의 수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까다로워. 니네만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복수급자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일단 우리가 수급자의 비율들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가라는 거야. 만약 두 제도 A, B 두 제도일 때 중복수급자가 나온다. 중복수급자 문제. 문제를 한번 보자. A, B 두 제도일 때 중복수급자 문제를 보시면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전체 수급자가 어떠한지 알아야 돼요. 전체 수급자가 어떠한지 알아야 되고 비수급자는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얼만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면 얘는 전체 인구가 되겠지. 전체 수급자,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구성 요소로 나타나니까 전체 인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체 수급자가 어떤 놈인가 좀 살펴볼게. 어떤 놈이냐면 이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A, B 두 제도가 있으면 A 제도도 B 제도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A 같은 경우에는 A 수급자 얼만큼?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는 B 수급자 얼만큼?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는 중복 수급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 다 받는 친구들. 여기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칸은? A만 받는 사람. 얘는 B만 받는 사람이야. 어디가? 여기가. 오케이? 이게 뭐 어렵니? 안 어렵지. 그냥 이 칸에 뭐가 들어가는가만 보면 돼. 그래서 얘는 A 수급자 더하기 A 수급자, 아이고, 노란색. A 수급자 더하기 B 수급자 빼기 중복 수급자야. 왜 그러냐면 얘는 A 수급자는 A 수급자 속에 A만 받는 사람과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얘는 B만 받는 사람과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래, 이걸 왜 빼주니, 지금? 중복이 두 번 들어가니까 한 번 빼주는 거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는 이중복을 배우고 있는데 삼중복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야. 어? 세계, 우리가 그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가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만 나왔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9월하고 그 뭐야 수능이 삼중복해서 세 개 다 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 엄청 쉬워. 쉬워진 거야. 쉬워진 거니까 그것만 응용하면 다 풀 수 있어. 그래, 얘네를 다시, 얘가 전체 수급자잖아. 그럼 얘네를 다시 하면 A만 더하기 B만 더하기 중복하면 전체 수급자가 나오네. 이 공식이 끝이야. 이게 끝이라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뭐, 어려운가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 기억, 니은, 디귿 채워볼 건데, 얘들아, 여기에 이게 빠졌어. 여기. 가와 나 중복수급자 비율,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이렇게, 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이 가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가수급자 비율의 6배임이 이렇게 고쳐줘야 돼. 밑에 거. 자, 가나 중복수급자 비율을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이 가나 중복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비율의 6배입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 할 수 있겠어? 해볼까? 정비, 땅.
자, 봅시다. 얘는 문장을 잘 해석을 해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냐? 거리 제기하라는 거야.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A, B, C 지역으로만 구성됨. 그러면 거리 제기를 하라는 거야. 거리 잴 수 있는 거는 빵꾸나지 않은 여기밖에 없네. 그러면 일단 거리는 이따가 재보고요. 거리부터 잴까? 여기 이만큼 차이 나고 여기 6만큼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가 3, 여기가 1만큼 차이 나는 거죠. 크로스 하면 1, 3, 4 이렇게 되겠네? 됐어? 일단 가중치 됐고 밑에 보니까 각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중 가나 중복 수급자 비율에서 비율을 제외한 나수급자 비율이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써볼게. 여기다 써보면 가나 중복 수급자 비율을 제외한 값이 가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수급자의 몇 배라는 얘기야? 여기가 몇 배라는 얘기야? 6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 이거? 내가 문장을 공식으로 바꿨지,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 나수급자 나왔지, 여기. 나수급자 나왔지. 전체 인구 중, 전체 지역의 여기를 보는 거잖아, 지금. 여기를 보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나수급자 비율이 70이고, 중복수급자 비율이 10인데, 얘가 얼마라는 거야? 60이 돼버렸네? 여기서 이거 빼면 60이잖아. 그러니까 숫자는 맞춰져 있어. 이런 뭐 6배 나오면 6의 배수가 어딘가는 맞춰져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통계에서 수학적인 것들은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냥 맞춰놓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몇이야? 10이지. 그럼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1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몇이야? 20에서 이렇게 빼야 되는 거지. 그 비율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0 쓰면 되겠네? 그럼 여기 어떻게 채워? 여기 80이지. 여기 26이지. 그럼 80에서 26 빼면 얼마니? 54잖아. 54. 그러면 18. 내가 얘기했지. 평가원들 문제에서 맨날 18, 28 이런 거 맨날 쓴다고. 18. 그 다음에 여길 채우려면 어떻게 해? 40에다가 63, 18. 그 다음에 40에서 18 빼면 얼마야? 20인가? 그러면 여기는 22.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됐어요? 이해했어? 문장만 잘 해석하면 이거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팁은 뭐냐면 6배다 7배다 나오면 여러분들의 값이 7의 배수가 뭔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를 풀 때. 그걸 가지고 있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어. 요거 한번 풀어보자. 여기 몇 쪽이냐면 71쪽. 71쪽 풀어볼게요. 준비 땅. 없어요? 질문해도 됐냐고? 오리지널 응. 이거 있어야 돼. 2개 있을 땐 같은 거 없어도 돼. 2개는 얘가 가운데 값이니까 그냥 재도 돼요. 3개 있을 때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럼 얘로 재는 거야. 얘가 평균이고. 그리고 항상 평균 값은 두 변수 사이의 값이어야 되지. 그걸 알면 좀 쉬울 거야.
다들 열심히 풀고 있는데요. 시간을 더 달라는 건가요? 밑에 거는 나중에 해요. AB만 구했으면 됐어요. AB만 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좀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되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회문화는 천천히 해도 돼. 지금 배우는 정도의 속도로 가도 된다고. 지금 우리 어차피 2월달 되면 사회문화 개념은 다 끝나. 그리고 뭐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문제풀이 하면서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빠른 거야. 근데 왜 자꾸 조급해갖고 뭐를 더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 니네 9월달에 이런 생각 좀 해. 6월달에 그런 생각 좀 해. 앞에서 막 조급해갖고 막 달려. 그러다 지쳐.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페이스를 지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해주고 싶어. 내가 그래도 재수생활 27년을 했잖아. 어? 재수생활 나 맨날 재수생들한테 치여서 맨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재수생이랑 보냈어. 어?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할 때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벤다이어그림을 잘 그리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자, 중복수급자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대.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 수는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러면 수하고 비율을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A수급자와 B수급자가 그리면 돼요. A수급자와 B수급자가 있어요. 이렇게. B수급자가 있고, A수급자가 T년에 A수급자가 70이고, B수급자가 26이래. 그런데 이 T년의 B수급자는 얼마? 14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여기를 다를 합한 값이 다를 합한 값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수급자가 몇이란 얘기니? 100에서 14 빼면 되잖아. 86이란 얘기 아니야. 86. 근데 우리가 전체 수급자 어떻게 구한다고?
가 더하기 나 빼기 중복 이렇게 해서 86이 나왔으니까 중복이 몇 남은 거야? 중복이 70 더하기 26이니까 여기가 10 될 거 아니니? 어? 여기에 70 더하기 26 빼기 몇 해야지 86이 나오니? 10 해야지 86이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여기다 구했어.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그 A만이 되겠지. 얘랑 더해서 7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60, 얘랑 더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36,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36 맞니? 미쳤어? 16이지? 내가 미쳤어. 그래서 얘랑 합해서 몇이 나와야 돼? 8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 한 번 더 할게. 옆에 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중복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이 줄었대. 50% 감소했대. 그럼 한번 해봅시다 또. t 플러스 30년 이라고 하고 A 수급자, B 수급자, 그 다음에 B 수급자. 억양이 달랐죠? B와 B가 달랐죠? 나는 웃기는데 재주가 없나 봐. 나 옛날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없는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볼게. 여기가 77이래. 그리고 여기가 15래. 여기가 15래. 15야.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가 가, 나, 다 할게. 그러면 여기다가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 얘가 뭐라고? 전체 수급자 라고 얘기했고, 전체 수급자는 뭐라고 그랬니? 가 더하기 나 빼기 중복인데 이 전체 수급자가 얼마야? 85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100에서 비수급자를 빼주면 전체 수급자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77이래. 얘가 77이래.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 비율이 원래 얼마였어? T년이 10이었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빼기 5 해주면 되지. 이게 몇이라고? 85잖아. 이렇게 되면 85잖아. 그럼 얼마니? 90에다가 77이면 90에서 77 빼면 얼마야? 13이니? 그러면 여기 나가 13이 되겠네. 13. 응? 그럼 여기는 5. 그러면 여기는 5 빼면 72. 여기는 5 빼면 8. 이렇게 되는 거니? 됐니?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수 적용해야지. 수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얘는 그냥 기준이니까 수이자 비율로 보는 거고 수 적용하면 여기가 10이 되는 거지. 그럼 몇 배 됐어? 2배 됐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144. 여기는 16. 여기는 26. 여기는 154.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이해했어? 이게 뭔지?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볼까?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자. 이 앞에 거? 이거 수능에 나와서 애들 완전 대박이었는데. 준비? 땅. 조교쌤, 준비해요.
어떻게 잘 해결했어요? 네? 잘 해결했어요? 여기서 보면 뭐 사후 처방적 이런 것들 우리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일단 여기 보면 표는 각국의 가다 지역별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 및 비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비수급자는 아휴, 모르겠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얘만 보면 되지. 중복 수급자 뭐가 동일하다고? 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되죠. 우리가 배운 게 뭐야? 이런 거 배웠어? 이런 거 배웠어? 이건 배웠잖아. 그치? 그럼 얘 더하기 얘 빼기 얘가 전체 수급자고 여기다가 더하면 얘가 100%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했어? 아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면 돼. 여기 몇이야? 15가 되겠지. 왜? 여기가 82니까. 해볼게. 가지역 해볼게. 73 더하기 20 빼기 중복이 몇이야 되는 거야? 중복이 78이 되는 거지. 이렇게. 78이 되는 거지. 93이야. 93이야, 얘가. 그럼 78 빼주면 15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됐어? 그러면 이 15가 얘와 얘를 합한 값이잖아. 맞니? 그 얘기잖아. 우리는 이거 가지고 그냥 하면 돼. 얘하고 합해진 값이잖아, 도표가. 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15니까 여기 합한 값이 몇이어야 돼? 더하기, 빼기, 85지, 이렇게. 응. 그럼 여기 합한 값이 몇이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지금 뭐 나타내고 있는 거야? 비율 나타내고 있는 거지. 수 아직 적용 안 했다. 내가 항상 도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수는 가장 마지막에 적용하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얘는 비율로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니? 여기 하니까 40이야. 그럼 여기는 얘 더하기 얘 빼면 60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60이 되려면 얼마야? 여기가 20이 돼야 되네? 20이 돼야 되면 이제 지워도 되지, 이거. 여기 칸만 채워놓고 이제 해야지. 중복수급자의 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럼 중복수급자의 수를 같게 만들려면 얘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1.5배 해주면 되겠네? 여기 75, 여기 30, 그 다음 여기 12, 16 더해봐. 48. 아까 여기 몇, 10. 이게 끝이잖아. 되게 단순한 문제야. 이게 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땡큐야. 땡큐 해야 돼. 그 도표가 쉽다는 얘기 내가 많이 했었지. 도표 엄청 쉬운 거야. 한 문제 또 시간이 좀 남았네? 한 문제만 더 하자. 시간이 남았으니까 또 한 문제 더 하자. 이거 해볼까? 이거? 이거? 응? 준비? 땅?
우리 지각해요. 지각한다고. 자, 한번 해볼까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얘는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요.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할 거죠. 얘는 나중에 할 거의 지역별 이건데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 수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는 비율이든 수든 같이 보면 되니까 얘가 뭐야? 뭐뭐 대비 앞에가 뭐가 되는 거지? 분모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중복수급자 알잖아. 그러면 정리를 하면 돼요. 어떻게? A, B, 중복, A만, B만. 중복 뭐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다 B수급자 할까? B수급자, 그 다음에 전체 수급자. 그럼 여기다 이제 써보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제 여기다 18 쓸 거고,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 8 쓸 거고, 그럼 A가 얼마야? 10%가 나오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퍼 100 해야지. 퍼 100 했으니까 위에가 8이니까 여기가 80이 되겠네. A가 80이 되겠네, 여기. 오케이? 됐어요? 응? 그러면 여기에서 80에다가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하려고 전체 수급 비수급자가 얼마라고? 18이래요. 18이면 72가 있어야 되네? 아니 82가 있어야 되네? 82? 82가 있으려면 요게 몇이야? 10? 10 하면 되지. 1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얘 빼면 72, 여기는 얘 빼면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비수급자가 얼마래? 여기도 그냥 비율로 먼저 구한 다음에 수 적용하면 돼. 그냥. 그러면 비수급자 비율이 20이래. 그럼 전체 수급자 비율이 80, 아이고, 여기 18이라고. 아이씨. 82. 미안. 80.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중복 수급자가 15라고 얘기했고, 15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이제? 저기 20%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의 20%면 얘의 5를 곱하면 되잖아. 5를 곱하면 되니까 75지. 왜 5를 곱하는지 알지? 여기가 지금 A분의 5가 5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5가 1이면 오케이? 1이 5가 됐지? 그럼 여기 얼마여야 돼? 80이니까 5가 더해지려면 10이어야 되겠네? 10이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65, 그러면, 뭐야. 20이어야 되지? 응. 55, 여기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뭐해? 2배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냥 우리 공식 가지고 문제 풀면 돼.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문제였어. 알겠어? 숫자 틀렸어?
뭐가? A 많이 뭐야? A만은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되는 거예요. 60이에요. 미안요. 예, 미안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됐어요? 오늘 수고 많았고 까치까치 설날 잘 세고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설날 영상에서 내가 세배하는 영상이 나올 거예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